안녕하세요. 저는 스피드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애프터 이펙트의 3D 기능과 카메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 이펙트는 2D 영상 합성 툴이지만 간단한 3D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3D 제작 툴처럼 입체적인 물체를 만드는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진이나 영상 등의 평면 자료들을 입체적인 공간에서 움직이게 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빛을 받고 그림자를 만드는 작업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직접 3D 기능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지금 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현재는 이렇게 평면적인 이동밖에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회전도 평면상에서 좌우로밖에 회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육면체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체크를 하게 되면, 체크를 한 이 레이어는 이제 3D 공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위치도 이렇게 좌우뿐만 아니라 이렇게 Z축으로도 이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회전도 이쪽 방향뿐만 아니라 이렇게 X축으로도 회전이 가능하게 되고, 이렇게 Y축으로도 회전이 가능해집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아이콘 있는 이 부분에 체크만 하게 되면 쉽게 3D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카메라 설정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프리셋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OK를 누르면 이렇게 카메라가 추가가 됩니다. 카메라를 추가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유니파이드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카메라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마우스 왼쪽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이렇게 회전을 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움직임을 올빗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키를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카메라를 앞으로 당기거나 이렇게 뒤로 밀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달리라고 합니다. 얼핏 보면 줌 기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줌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그리고 마우스 힐을 꾹 누른 채로 이렇게 움직여주면 회전 없이 카메라만 상하 좌우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은 팬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를 더블 클릭을 해보면 방금 전 카메라를 만들었을 때 보았던 이 카메라 설정창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세팅들을 어떻게 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에 있는 이 카메라는 잠시 지우고요. 미리 준비해둔 사진을 불러오겠습니다. 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Z축을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두었는데요. 카메라의 설정에 따라서 지금 이 모습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메라를 하나 추가를 한 다음에 이 프리셋에서 값이 제일 작은 15mm를 선택을 하고 이름도 15mm라고 한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메라를 하나 더 추가한 다음에 이번에는 값이 제일 큰 200mm를 선택을 하고 이름도 200mm라고 한 다음에 OK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대의 카메라가 생겼는데요. 15mm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되고요. 200mm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분명 이 사진의 움직임은 똑같은데 15mm 카메라의 경우에는 마치 이 두 사진 간의 거리가 아주 먼 것처럼 보이고 200mm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사진조차도 다 지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이 3D 뷰 팝업을 클릭을 해서 이 액티브 카메라에서 커스텀 뷰로 바꾸어 줍니다. 참고로 이 3D 뷰 팝업에서 이 액티브 카메라를 제외한 이 나머지 것들은 모두 참고 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탑은 사진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고 레프트는 사진을 왼쪽에서 본 모습, 그리고 이 커스텀 뷰는 사용자가 지정한 각도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3D는 여러가지 각도에서 확인해 봐야 하기에 이러한 참고 뷰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커스텀 뷰를 보면 15mm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렇게 사진과 카메라와의 거리가 아주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이동시키게 되면 처음에는 이 앞에 있는 사진이 보이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카메라 뒤로 가서 더 이상 안 보이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이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액티브 카메라로 가보면 처음에 첫 번째 사진이 보이다가 일정 시점이 지나면 이 첫 번째 사진은 카메라 뒤로 가서 더 이상 안 보여지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두 번째 사진이 보여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200mm 카메라를 보면 이렇게 사진과 카메라와의 거리가 아주 멉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진을 이동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첫 번째 사진이 이 카메라 뒤로 가지 못하고 계속 비추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액티브 카메라로 가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 첫 번째 사진만 비춰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았던 15mm나 200mm는 여기에 있는 포컬 랭스를 의미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그림으로 잘 구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포컬 랭스는 필름에서부터 여기에 있는 이 렌즈까지의 거리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머리로 조금 계산을 하면서 이렇게 보셔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이 필름의 크기랑 이 사진의 크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값은 바뀌지가 않고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컬 랭스, 즉 이 필름에서부터 이 렌즈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200mm처럼 길어지게 되면 아무래도 이 각은 좁아질 수밖에 없고 이 반대편도 각이 이렇게 좁아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각이 좁고 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포컬 랭스가 15mm처럼 이렇게 아주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이 각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고 이 반대편도 이렇게 각이 커지고 짧아지게 됩니다. 즉 여기에 있는 이 포컬 랭스의 값을 변화를 주면은 이 시야각의 크기랑 이 렌즈에서 이 사진까지의 거리는 자동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을 이렇게 바꿔보면 이렇게 이 두 값은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원리를 알고 이 프리셋에서 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3D의 사용 방법과 카메라 툴, 그리고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외에도 여기에 있는 이 뎁스 오브 필드나 줌, 그리고 빛과 그림자도 알아보아야 하지만 너무 길어지게 되면 지루하니 일단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스피드 훈이었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